2000년 5월 24일 새벽 1시 86세대 운동권들의 커뮤니티인 제3의 힘 홈페이지에 의미심장한 제목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 5월 17일 광주에서 일어난 일. 무단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86세대의 스타 임수경이 쓴 글이었죠. 그런데 이 글은 얼마 후 곧바로 삭제됩니다. 제3의 힘 운영진에 의해서요. 이 글을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언론사에도 유력 정치인의 압력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기사화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영 묻힐 뻔한 사건. 하지만 글이 삭제되기 전 이 글을 따로 저장해뒀던 한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인터넷에 다시 올렸고 그 덕분에 2000년 5월 17일 밤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이 벌인 일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2000년 5월 17일 광주도청에서 커다란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주항쟁 기념 전야제. 이 행사에는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2000년 4월에 있었던 16대 총선에서 운동권의 스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던 상황. 이 자리는 86세대 당선자들을 포함해 운동권 출신으로 성공한 젊은 정치인들이 간만에 한데 모이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임수경은 이 행사에 사회자로 초청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죠. 그렇게 5.18 관련 전야제 행사를 치른 정치인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숙소에서 정치개혁, 초선 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세미나는 취소되었고 그 대신 다른 장소에서 은밀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임수경은 이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각, 그러니까 5월 18일 새벽, 임수경은 이 모임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의 초대를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합니다. 임수경이 불려간 장소의 이름은 새천년 NHK, 흔히 룸살롱이라고 불리는 단란주점이었습니다. 7, 8개의 룸이 있는 술집이었는데 손님이 있는 유일한 방으로 들어가자 아는 얼굴들이 있었죠. 정치인 송영길이 여성 접대부와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접대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죠. 김민석은 양쪽에 접대부를 앉혀놓고 웃고 떠드느라 임수경이 방에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걸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더더욱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의 대표격들이죠.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다가 감옥에 간 송영길부터 시작해서 지식인을 자처하며 세상을 비판해오던 시인 박노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물들이 여성 접대부들을 끼고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5.18 전야제의 밤에요. 그리고 임수경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수경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 끌며 욕을 퍼붓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여기 왜 들어와 네가. 임수경을 잡아 끌며 따지는 사람은 정치인 우상호였습니다. 임수경에 따르면 술집 아가씨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거친 언행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의 기집애,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끼려고 그래? 미친. 우상호는 이런 폭언을 반복하며 임수경을 위협했고 임수경은 옆방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호는 여기까지 따라와 쌍욕을 했고 결국 둘은 언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임수경이 룸살롱을 나가면서 상황이 종료되죠.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임수경이 이를 폭로하는 글을 쓰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임수경은 이 글에서 문제의 정치인들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5월에 광주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광주 라디오 방송에서는 시끄러운 음악도 안 튼다. 그 커다란 가라오케에 그들이 유일한 취객이었다는 게 말해주듯 광주 사람들은 5.18이 되면 먹고 노는 일을 자제한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참배를 위해 내려왔던 사람들이, 386을 내세워 당선된 사람들이, 낮에는 광주의 영령을 추모하던 사람들이 광주의 정신을 밟은 거다. 임수경은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밤새 광주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했다는 듯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서 5.18 기념식에 참석했던 룸살롱의 그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당시 룸살롱에서 5.18을 즐겼던 정치인들 상당수는 좌파 진영에서 그야말로 거물이 되었습니다. 이 중 임수경에게 여자가 올 자리가 아니라며 폭언을 퍼부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한 우상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무수석이 되었고, 양옆에 아가씨를 끼고서 음주 가무를 즐겼던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사에 기사화를 하지 말라며 압력을 넣었던 국회의원이 바로 이 김민석이었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룸살롱,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로서는 누구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곳에서 불법적인 무언가를 한 게 아닌 이상해야 룸살롱에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흥주점을 가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개인 도덕 차원의 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누군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 문제를 삼으며 오지랖을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정치인들이 단순히 5.18에 룸살롱을 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껏 보여온 이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좌파 정치인들의 주특기 중 하나가 엄숙주의로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내세우며 어떻게 이 시국에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상대를 도덕적으로 비난해왔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정무수석이 된 우상호, 그는 그간 5.18에 대한 엄숙주의를 앞세워 반복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해왔습니다. 2010년 5.18 당시, 그러니까 룸살롱 사건 10년 후죠. 우상호는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꽃을 잘못 보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몽준이 5.18 기념식에 화환을 보냈는데 그 꽃들이 국화로 만들어진 조화가 아니라 여러 꽃들로 만들어진 축하 화환이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한나라당 실무진과 꽃집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착오였고 이들은 서둘러 조화로 교체를 냈죠. 그런데도 우상호는 이걸 국회에서 논평까지 하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무려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죠. 아니, 애초에 존중과 선의로 꽃을 보냈던 거고 조화 대신 축하 화환이 간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실수인데 이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친 겁니다.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하면서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5.18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참하자 그걸 가지고 또 5.18 정신을 부인하는 거라며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호는 5.18에 대한 엄숙주의를 앞세워 상대 진영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광주도 많이 팔아먹었죠. 박근혜 정부 당시 6.25 기념행사를 하며 광주에서 호국 보훈 퍼레이드라는 걸 했는데 이때 5.18에 관여했다는 공수부대가 참여하게 됐다며 이걸 빌미로 또 엄청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부대의 참여는 즉시 취소되었는데 우상호는 여론을 몰아서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냈죠. 5.18을 기리겠답시고 광주에 모여 룸살롱에 가서 여성 접대부들과 음주 가문을 즐겼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5.18, 광주 등에 대한 엄숙주의를 명분으로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상대 진영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비난해온 겁니다. 이런 이중성은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될 김민석. 5.18 룸살롱 사건 당시 양쪽의 여성 접대부를 끼고서 술자리를 즐겼던 그는 훗날 관련 취재가 이루어지자 국회의원 권력을 동원해 언론사의 기사화를 막은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소위 이 시국의 논법을 통해 엄숙주의를 빌미로 상대에 대한 공격은 참 많이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 폭우 때가 있습니다. 여름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크라이나 순방 중에 있었는데요. 이때 김민석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명품 쇼핑이나 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었죠. 전혀 관련 없는 두 개의 사건을 억지로 엮어서 공격한 겁니다. 엄중한 시국이라며 또 엄숙주의를 내세워서요. 바로 이런 이중성이 민주당 계열 좌파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아무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을 기반으로 상대 진영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늘 자기들은 완벽하게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처신과 예우를 갖추는 것처럼 굴고 반면 상대는 뭘 하더라도 트집을 잡고서 공격을 하죠. 이 시국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요. 5.18을 팔아먹으며 정치를 한 사람들이 5.18에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를 끼고 음주 가문을 즐겼으면서 한편 보수 정치인이 실수로 5.18 기념식에 국화 대신 다른 꽃을 보내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사선 국회의원이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정무수석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찍힌 사진입니다.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은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
그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죠. 그렇게 굶어가며 현장을 지키던 서남수 장관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찍힌 이 한 장의 사진. 언론은 이 사진을 대서특필합니다. 유족들이 바닥에 있는데 장관이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다며 이른바 황제라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이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를 맹공격했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서남수 장관을 면직시킵니다. 종종 언급해왔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잘못이자 오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남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장관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딱히 정치적 계파 없이 수십 년을 문교부, 교육부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덕에 최초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이 교육부의 장관이 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당시 그는 누구보다도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는 그를 불러서 라면을 먹자고 한 것도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 전남도지사였습니다. 서남수는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동석을 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그때 한 기자에 의해 이 사진이 찍혔고 황제라면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결국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감히 세월호 때 컵라면을 먹은 죄. 그게 서남수의 죄였습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좌파 진영은 지금 이 상황에 라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며 또 엄숙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비난을 퍼부었고 그렇게 한 관료에게 사회적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때 컵라면을 먹은 게 그렇게 큰 죄라면 5.18을 룸살롱에서 즐긴 건 더욱더 큰 죄여야 합니다. 특히 그간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고 5.18에 대한 엄숙주의를 앞세워 상대를 비난해온 정치인들이 5.18 때 여성 접대부를 끼고 음주가물을 즐겼다면 더욱더 큰 죄가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그런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현장을 지켰던 관료는 컵라면을 먹은 죄로 역적 취급을 받지만 5.18을 룸살롱에서 즐긴 자들은 여전히 5.18을 팔아먹고 있고 5.18을 앞세워 상대를 비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데모하던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건 정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정치에 일관성과 진정성마저 없다면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원재였습니다.